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인 데다 유로존 국채 입찰이 성공적이었지만 벤 버냉키 의장의 부정적인 경기 발언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소폭 내렸지만 나스닥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덕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깍크 지수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6주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5센트 하락한 배럴당 96달러 3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는데요. 예상치보다 줄어들면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 경기가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 우려가 나타날 경우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전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상승폭을 줄인 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한두 시간이 앞두고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확실하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잠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장 막판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를 조금 못했던 점, 이런 점이 뉴욕 증시의 오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9% 하락한 12,705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나스닥은 0.4% 상승한 2,859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11% 상승한 1,325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 밖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와 머크 등 실적 시즌의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도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1월에 소매 경기가 다소 조금 저조했다는 점, 그리고 의회에 나온 버냉키 의장의 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의 코멘트가 시장을 조금 악재로 누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마스터카드가 6.7% 상승을 했고요. 퀄컴도 1.96% 상승했습니다. 메이시 백화점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에도 3.65%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의 IPO, 기업 공개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증가는 16% 이상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링크드인은 6.37% 상승세, 그룹폰은 7.4%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적이 부진했던 아베크롬비 & 피치는 13% 넘게 하락하는 등 실적 시즌과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은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장 초반 상승으로 이끌었던 재료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것입니까? 지난주보다 12,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약 37만 5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개선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36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2주 전에 37만 9천 건 대비해서도 현재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의 한 달치의 평균 수준은 37만 5,700건 정도인데요. 이보다도 현재 낮은 수치가 나와서 경기와 관련된 수치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고용 지표는 현재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소 번갈아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표도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작년 말 홀리데이 시즌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성적표를 받기도 했는데 올 초 1월에도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 12월에 할인 매출에 네. 따른 그 순이익 규모, 그 다음에 마진 규모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1월에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미국의 경기 수준의 70% 이상을 소매 경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1월 할인 매출과 관련된 동일 점포 매출 절반 이상의 기업체들이 좀 부진을 했고요. 메이시스는 2.4% 매출이 좀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인 3.5% 증가세에 현재 못 미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JW 노드스트롬도 5% 정도 매출이 늘었지만 예상치인 5.3%의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타겟은 4.3%, 1월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치인 2.1%보다 이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트코도 예상치인 6.1%보다 좋은 8%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개인 소득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네. 지갑들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1월 소매 경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면 할인점의 내용들은 좋지만 백화점, 이른바 좀 고가품이 좀 많은 백화점 매출은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 초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됐다라는 점은 좀 악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 경기 회복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앞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전히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온도가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현재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모기지와 관련된 리파이낸싱 대책을 엊그제 마련해서 이제 발표하는 등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 성향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많이 개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여전히 소비 경기 회복과 관련된 개인들의 지갑 열기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재료입니다. 벤 버네키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증시에 호재가 될 법한 내용도 있었고 좀 악재가 될 법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점진적인 회복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내용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또 발언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시장에서 이제 그 좋게 해석하는 부분은 버냉키 의장의 그 미국 경기와 관련된 현재의 식견이 그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그 회복세가 조금 느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처방전이 필요하면 현재 FOMC나 연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이른바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재정 적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미국 경제에 아주 암울한 그런 경기 전망을 덧붙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비교적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좋은 부분은 좋게 좀 해석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 요인이라고 현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다소 이런 그 줄다리기나 시소가 그 식견에서도 조금 읽혀지지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네키 의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머크가 예상을 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어닝 시즌은 이제 네. 중후반 쪽으로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후반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마스터카드와 제약회사인 머크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터카드의 4분기 순이익은 5억 1,4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달러 3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3달러 91센트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4% 늘면서 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는 상당히 현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약회사인 머크의 4분기 순이익은 15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7센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이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2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아컴은 1분기 순이익이 2억 1,20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센트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1달러 5센트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 나왔다는 점. 그렇지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나 감소했다는 절대 수치 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늘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들은 시장의 악재로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지표 개선,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올랐던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여전히 이제 민간 채권단과 네. 그리스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이번 주 내내 증시에 좀 버팀목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59%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09%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0.27% 상승하면서 어제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낙찰 금리가 지난번보다는 내려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영국 증시에서는 엑스트라다가 글렌코어와 합병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9.9%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유니레버는 올해 순익 전망이 조금 낮게 점쳐지면서 4.4% 내렸습니다. 최근 유가의 하락으로 로얄 더치셀도 1.2% 하락을 했고요. 독일 증시에서는 도이치뱅크가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요. 주가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역시 은행주의 강세 마인드가 도이치뱅크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이 다음 주 초면 좀 타결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유럽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민간 채권단뿐만 아니라 ECB나 EU 등도 이 중앙은행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U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새벽에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자주 이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부채 협상은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 단계고요. 트로이카 실사단과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막판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민간 채권단과 그리스의 부채 탕감과 관련된 부분은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매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들려오는 소식통의 내용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핵심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조금 더 보고 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부채 탕감의 성사 여부가 곧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또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 29일 실시될 저금리 장기 대출이죠. LTRO 두 번째 입찰에서 유로존 은행들의 대출 신청 규모가 1조 유로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지금 아직 정확한 그 규모는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뭐 기대감이 이제 커지니까요. 규모도 뭐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523개 은행에 4,890억 유로의 이 LTRO 3년 만기 국채 대출 프로그램, 민간 대출 프로그램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유럽 그 국채 시장에서 톡톡히 현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으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2월 29일 날 추가적으로 대출을 하겠다라고 은행들의 신청을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 나온 얘기로는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한 6천억 유로 정도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오늘 나온 소식은 뭐 1조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렇게 너무 많은 유동성을 ECB가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은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여전히 ECB의 드라기 총재는 이 그 3년 만기 국채 민간 대출 프로그램에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현재로서는 못해도 지난번 4,900억 정도 유로 수준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1차 LTRO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차 LTRO가 실시된다면 좀 유로존 국채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럽 국채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더 리스크 요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국채와 관련된 이 3년 만기 대출 국채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현재 좋은 흐름이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이제 금액적으로나 은행들의 움직임 이런 점도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이런 선순환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유럽 국채 시장에서의 현재 움직임, 특히 이제 포르투갈의 국채 문제 이런 점도 조금은 좀 더 시장의 그 걱정거리를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유로존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중국 쪽이 좀 손을 빌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메르켈 총재는 뭐 현재 IMF뿐만 아니라 뭐 돈이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외환 보유가 많은 중국의 그 입장을 우리 이제 유럽 쪽의 내용들을 좀 도와달라는 쪽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원자바우 총리를 만나서 현재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안정기구 ESM 이런 쪽에 현재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진을 했는데요. 원자바우 총리는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나 투자 시기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메르켈 총리는 광둥 지역, 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기업들 약 500여 개가 산재가 돼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메르켈 총리와 독일 기업들의 내용들, 이런 기업가들의 회담도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중국은 현재 유로화 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지지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좀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은 메르켈 총리가 이번 방문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뭐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네. 꺼냈고 원자바오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12월과 1월에도 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네. 점에서 우리가 도울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메르켈 총리가 그 질의를 하기 전에도 한번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는 뭐 원자바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재고 증가 소식과 소비 감소 소식에 6주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났다는 소식은 네. 전전일에 시장에서 나왔었죠. 이런 영향이 오늘도 작용을 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 하락한 96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는 조금 하락 방향으로 틀고 있고요. 반면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가져가면서 달러 대비 금 가격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올라왔고요. 0.6% 상승한 온스당 1,759달러 3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예.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실업률 수치, 현재 시장에서는 8.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에 현재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는 14만 5천 명 정도 수준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1월 ISM 비제조업 지수, 12월 제조업 수주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어닝 시즌에 막바지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KKR 파이낸셜, 7일에는 코카콜라, 8일에는 타임오너, 시스코 시스템, 그룹폰, 비자 카드 등이 현재 실적 대기 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B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경기가 불확실하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다소 부담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유럽 증시 개장 직후 글로벌 기업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탓에 주춤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의장의 미국 경기 회복 징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뉴욕 증시 혼조 마감했고 유럽 증시 이제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사실 어제 2000선에 장중에 7포인트 정도를 앞두고 장중 고점 1993포인트까지 외국인의 대거 1조 원 가까이 매수로 또다시 증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00일 이평선 한 1955포인트였죠.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가 2주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어제 이제 갭상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2000선에 다가설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 금액도 어제 정말 오랜만에 8조 이상 터졌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시면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좀 관망 심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를 바탕으로 어제 좀 못 올랐던 2000포인트 돌파 가능할지 오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다음 단기 이제 급등한 이제 또 피로감에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2000선 회복은 외국인 매수세로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지만 2월 들어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게 보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자동차 그룹과 IT 이제 대표주인 그런 그룹주의 약세,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리고 이제 SK, LG 그런 그룹주들로 이제 펀딩 작업을 좀 돌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한유류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유리 워낙 강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 엔화 약세가 이뤄지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과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표적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실적이 좀 불확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바스켓 물량을 비워가면서 그동안 가대 납북했던 LG그룹주라든지 SK그룹주 이런 쪽으로 좀 중대형주에서 그런 쪽으로 좀 펀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1월 달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 어제 같은 경우 SK, LG 지주사들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수요일날 지주사들 눈여겨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로는 유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 이제 자금 시장 경생 완화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지주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도 좀 지주사 업종도 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순자산 가치 대비 지주사들은 지금 할인율도 상당히 최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 좀 피해 가시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이 계속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올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최대 수주를 또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숨고르기 할 때 갭 메우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좀 매수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계속 휴대폰 관련 업종들만 좀 눈여겨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부품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제 회사 실적 꼼꼼히 챙기시면서 특히 코스닥 현금 유보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장 동력이 충만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올해 상장 회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갖고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유럽 위기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2000선에 다가온 만큼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좀 갭을 막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신중하게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B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6조 2,136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국내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을 보면 미국과 영국계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55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어제 지하철 1호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행이 1시간여 중단됐습니다. 출국길에 나섰던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생명보험업계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예정 이율을 인하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신규 고객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의 위기가 누그러들면서 외국계 자금의 국내 주식 유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 자금들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계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6조 2,136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계 자금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중 이들 두 나라 자금은 3조 8,034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61%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유럽 위기가 불거진 이후 국내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자금의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1월 19일까지 영국과 미국 자금은 각각 3,905억 원, 7,520억 원 유입에 그쳤지만 이후 불과 6일 동안 증시에서 1조 6,747억 원, 9,86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두 나라가 6일 동안 국내 주식을 무려 2조 7천억 원이나 쓸어 담은 겁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러시는 2월 들어서도 여전한데요. 이들은 이틀 동안 1조 4,05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06% 상승한 1984.30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2,000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자금 공급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긴 유럽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지수 2,000포인트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주식 양도차익 관세에 대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 당국도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박재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안도 세법 개정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 당국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세제실 소득 세제과의 금융소득 세제팀을 신설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이고 세원을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정부는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큰 방향에서 보자면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정부는 당장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소액 주주 양도세를 확대하는 식의 과격한 세제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또는 100억 원 이상,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하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도할 경우는 20%입니다. 소액 주주는 주식 거래 단계에서 거래세만 내면 되는데요. 정부는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특세를 포함해 증권 거래세로 확보되는 세수가 6조 원 정도인데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이마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증권 거래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치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또 뜻밖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사고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오전 7시 22분 천안에서 출발해 청량리로 향하던 코레일 소속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운행이 40분 넘게 지연됐었는데요. 이후 8시 8분께부터 운행이 재개되면서 성북 차량 기지 방면으로 이송 중이던 고장 열차가 8시 35분 종로 5가역 부근에서 선로
부근 선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무려 5시간 가까이 1호선 상행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국철 1호선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운행 지연에 따른 사고 건수가 24건이나 됐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지하철 4호선 국철 구간인 반월역 부근에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지난해 11월에는 1호선 남영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전동차에 이어 KTX까지 연일 사고를 내자 지난달 17일 코레일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행 누리로 열차가 충남 아산역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더니 또다시 일주일 만인 이날 정차와 탈선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불명예스러운 연타석 홈런을 날린 셈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전동차가 멈춰선 데 대해서 강추위에 따른 배터리 방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선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사고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면서도 이것도 3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명보험의 상품의 보험료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최대 10%가량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늘 4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책정하는 예정 비율의 가이드라인격인 표준 이율을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도 예정 이율을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정 이율은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정 이율을 내리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금감원의 표준 이율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예정 이율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표준 이율은 금감원에서 매년 4월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감원이 책임 준비금 적립을 위해 제시하는 표준 이율을 현재 4%에서 3.7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예정 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표준 이율이 낮춰진다면 4월에서 7월 비슷한 수준의 폭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도 표준 이율에 맞춰 예정 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상대로 0.25%포인트 내릴 경우 보험료는 상품별로 5에서 10%가량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사의 예정 이율 인하가 중소형사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자산 건전성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농협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생명보험 진출, 그리고 보험사 인수합병 등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공격 경영에 나선 터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시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99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 바탕에는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있기도 했었죠.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해외 증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외국인 매수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또다시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1984포인트로 25포인트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단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은 7거래일 전에 1조 4,400억 원을 일일 순매수한 이후에 7거래일 만에 또다시 1조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관들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 하방 경직성을 가졌었던 기금공제 같은 쪽들은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들이 1,000억 원 이상, 기금공제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를 한다면 일일 1,000억 원 순매도는 상당히 큰 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기금공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대다수의 자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입장을 가진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한 시그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금력이 큰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전일
전기전자와 화학,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세 업종으로는 은행 업종과 건설 업종, 화학 업종, 철강, 금속 업종 이런 업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은 기업은행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행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최근에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뭐 이런 회사들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이러한 기업인데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단기 상승폭이 전일 하루에 6% 가까이 좀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업종인데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이러한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건설업종은 특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긴 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더욱 크게 일어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상승한 대림산업이나 현대산업 같은 종목을 현대건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더욱 집중된 이러한 양상 속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업종은 삼성정밀화학, LG화학, KCC, S-오일 뭐 이런 종목들로 고루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고 철가금속 업종 역시 뭐 세아베스트리아, 풍산, 휴스틸, 고려아연 이러한 종목들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강세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개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올랐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한 성격이 짙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호재 없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LG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전일 이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LG전자는 주력인 휴대폰 사업부의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그룹사 전반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그룹에서 LG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일 뭐 단적으로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 LG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와 유동성 장세 측면의 효과를 뭐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LG전자가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뭐 상당히 큰 폭,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테라세미콘입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라세미콘 같은 이 기술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AMOLED, 즉 이 휘는 디스플레이죠. 네. 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특징적이고 또 이 IT 기술주 중에서 신고가 마감한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라고 불리고 있는 인터플렉스입니다. 네. 연성 PCB의 뭐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미국 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아직 조금 시간이 남은 얘기긴 하지만, 서서히 뭐 재차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급등하는 시장에서 뭐 상당히 부진한 산업과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온라인 게임 산업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종목이 실적 부진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속되는 게임 규제 속에서 무려 1년 4개월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손절 매수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강세 업종과 함께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도 금요일 장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이어진다면 2,000포인트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하루는 뭐 단기적으로 네. 해외 증시는 뭐 보합 정도나 강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최근에 강세의 움직임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쉽게 빠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들어올랐었던 종목들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옐로우칩이나 뭐 업종 내 2등주, 3등주군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조금 길게 놓고 보자면 뭐 스윙 투자자의 관점에서 일주일에서 뭐 2주의 관점을 놓고 보자면 지금의 장세 성격은 뭐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간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상당히 짙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장세는 반드시 그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즉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지 않아도 매수세가 멈추기만 하더라도 이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1조 원을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소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뭐 단기적으로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고점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이러한 이 수급적인 왜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급적인 왜곡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급적인 왜곡이 대규모 자금력을 지닌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지금 뭐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급등한 이러한 시장은 반드시 정당성을 확인해가는 과정. 네. 즉, 그것이 설령 뭐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입니다. 그것이 설령 기간 조정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성을 확인해 나가는 조정의 과정은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뭐 서서히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더더욱 시장이 어려운 것이 지금 시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종목의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쪽에서의 부진이 상당히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목들은 감시자가 더욱 철저하게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주가 수준이 이 시장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더욱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단기 투자자는 어쨌든 주식을 좀 매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할 때 당장에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도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유동성이 돌아가는 그런 업종일까요? 아니면 어떤 업종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유동성 네. 측면은 이제 뭐 조정을 염두에 둔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측면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지난주에 시장 메커니즘 측면에서 이제 사업회사들의 강세가 이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2등주, 3등주까지 확산된 이후에는 지주회사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이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 시장이 어떤 쪽에 주목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때마침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또다시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중국 내수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중국 내수 역시 이 시장 메커니즘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많은 뭐 증권주를 대표적으로 해서 많은 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흥분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중국 내수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착한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민감한 또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초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 내수주를 좀 말씀드리는데 관련주로는 이제 대형사 중에서는 오리온이라든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있고 중소형사로는 락앤락이라든가 코스맥스, CJ 쇼핑, 베이직하우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또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동성 장세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수 관련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엔 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